5월 20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김문수 후보의 서울역 유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운집을 했고 붉은색으로 넘쳐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나경원, 안철수, 권성동 이렇게 손을 잡고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모처럼 서울 시내에서 많은 이 붉은색이 운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김문수 후보 옆에서 이 지원 유세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 나경원 정도뿐이다 라는 부분에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오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겉으로는 온화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독촉을 해도 많이 뛰지 않고 또 후보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는 어제 하와이에서 김대식을 만나고 김대식이 억지로 홍준표가 김문수를 지지했다라는 억지 춘향이식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오늘 또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홍준표가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또 붉은색 넥타이로 바꾸고 각종 쇼를 벌입니다. 자기 몸부림입니다. 홍준표 관심을 좀 받고 이 대선 이후에도 자기 영향력을 좀 유지해 보겠다라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한동훈도 오늘부터 유세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자기 유세를 하는 건지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판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이 지나면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 보수는 재편됩니다. 국민의힘은 재편됩니다. 김문수 대통령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이 됩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유력한 주인공은 이준석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거의 저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학생이 학교조차 오지 않는 것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기 알아서 자기 시민운동을 하든지 자기 혼자 인터넷을 하든지 방송을 하면 됩니다. 김문수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제 이재명 끌어내리기입니다. 이재명 처벌입니다. 이재명 처벌로 가는데 물론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김문수, 이준석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전체가 똘똘 뭉쳐서 보수 우파가 필요하면 광화문이 또다시 태극기 물결로 넘쳐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처벌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국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걸 억지로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것, 자기 계산을 하는 것은 모두 사실은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두고요. 판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전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8일, 19일 전국의 1,004명을 대상으로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것이고 윤 대통령의 이 자진 탈당 또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의 영향, 효과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50.6, 김문수 39.3, 이준석 6.3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이스 리서치 이 여론조사 결과의 이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리서치는 2주 전에 조사를 하고 이번에 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이 대비해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2주 전과 대비를 해서 이재명은 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김문수는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17.9%포인트에서
11.3%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은 역시 97.2, 진보층에서 85.4입니다. 김문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 보수층에서 70.1%를 얻었습니다. 보수층의 지지 아직도 더 결집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결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대구 경북에서 52.4, 70%까지 가야 합니다. 부산은 40%입니다. 부산 60%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 주 말쯤에 40% 중반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요. 이재명의 지지율은 그대로 있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0% 중반대가 된다. 이게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0% 중반이 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로 끌어내려집니다. 40% 초반으로 끌어내려집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도 괜찮습니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40% 초반으로 다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이미 당선이 된 겁니다. 다시 끌어내려질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빠르게 지금 2주일 만에 5%포인트 가까이가 내린 겁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 주 말까지 40% 중반대가 되면 40%를 넘기게 되면 이제 39.3 거의 40%를 넘어갑니다. 에이스 리서치의 조사 결과만으로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는 거의 당연해집니다.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해져야 후보 단일화가 가능합니다. 또 선거를 3, 4일 앞두고 이제 보수 대결집, 우파 대결집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막판은 뒤집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김문수와 이준석의 후보 단일화가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준석도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서 보수 재편, 대통령 선거 이후에 김문수 대통령이든 아니든 보수는 전체적으로 재편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될 수 있느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준석이 주인공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산이 돼서 이준석이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도 이준석이 발군의 실력을 보이면서 김문수 후보와 원팀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판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로의 지금 보수가 대결집을 하고 있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김문수 후보 지원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 사람들, 후보들, 또 나선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도태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겪어본 사람들의 모두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인성이나 거짓말,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우습게 합니다. 불법을 예사로 저지릅니다. 또 법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자기 입맛대로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개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3년 임기 단축 개헌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재명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개헌 협약식을 하자. 이재명 또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고 또 거짓말 할지 모르고 장기 집권을 노려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는 헌법을 개정하자. 이 협약식을 맺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계속 지금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헌법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집권하고 나면 이 헌법 개정은 자기의 장기 집권
식으로 헌법 개정하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그런데 10,000원을 받아 먹는다라고 해서 이거 폭리를 취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뭐 계속 고발전이 잇따르고 있고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대대적으로 수백만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용태가 이 폭리를 취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다라고 한 겁니다. 120원 원가로 10,000원을 받는다. 이게 폭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말한 게 이게 폭리 취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김용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2가지 거짓말을 해서 걸려든 이 소위 선거법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났죠.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그 법을 없애겠다고 허위사실 공표, 이 조항을 없애겠다라는 법을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곧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이 없애겠다라고 하는 법, 이재명이 저질러서 범법을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법에 대해서 그 법안을 가지고 지금 김용태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법을 가지고 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판사입니다. 지귀현 판사가 룸사롱을 출입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서 지귀현 판사가 어제 재판정에서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자 지귀현 부장판사가 룸사롱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협박입니다, 이건. 이건 지금 판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귀현 부장판사도 술 마실 수는 있습니다. 자기는 어제 삼겹살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귀현 부장판사가 업무상 관련된 것으로 판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주당이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룸사롱이다라고 하면서 술 마시는 사진도 아닙니다. 그냥 지인들과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걸 공개를 하면서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알아서 지금 법원에서 알아서 이걸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협박입니다. 협박. 이런 게 공갈 협박이죠. 지귀현 부장판사가 룸사롱에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술을 마셨든 술을 마시지 않았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업무상 지금 뭐 범법 행위를 했느냐, 그 부분을 제기하려면 민주당에서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조사하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편의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훌륭한 판결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정말 파기자판을 해서 이재명을 그 자리에서 끝장을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이 법리에 맞는 것은 파기환송이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법을 우습게 하는 이런 태도를 본다면 파기자판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선에서 이재명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이재명 자기 재판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뭐 통과를 시키겠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뜻대로 이재명이 대통령 될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된다 해서 국회 독재를 통해서 이재명이 그렇게 대법원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손쉽게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건재하고 있고 이재명은 대통령이든 아니든 처벌받아야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보수 우파에서 이제 김문수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번 대선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뒤집어 엎지 못한다 만약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5월 20일 아침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